한반도 드라마 1945년-2025년 제2화 미소 공동위원회 협상인가 기만인가. 1945년 겨울 조선은 다시 한번 외세의 테이블 위에 올랐다.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영소 삼상회의는 조선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감미로운 구절 뒤에 단서를 달았다. 5년간의 신탁 통치를 거쳐 전승국 네 나라가 함께 통치하면서 조선의 독립을 돕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조선인의 입장에서 보면 또다시 타국의 통치 아래 들어간다는 뜻이었다. 신탁 통치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식민 지배의 다른 표현처럼 들렸고 민중은 즉각 격렬하게 반응했다. 공식적으로 이 협의를 이행하기 위한 조직은 미소공동위원회였다. 1차 회의는 1946년 3월 20일 덕수궁 석조전에서 열렸다. 미국 대표는 하지 중장, 소련 측은 스티코프 중장이었다. 하지만 이 회의는 시작부터 파열음을 냈다. 소련은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단체는 협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미국은 그 주장에 명시적 동의를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당시 조선의 우익 대부분이 신탁 통치에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련의 기준대로라면 김구, 이승만은 물론 한민당조차 배제되는 상황이었다. 결국 양측은 반탁 활동을 중단하고 협력하면 협의 대상으로 인정한다는 공동성명 5호로 타협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실행되기 전부터 흔들렸다. 우익은 서명은 곧 찬탁이라며 거부했고 좌익만이 미소공위에 협조하려 했다. 하지 중장은 서명은 찬동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스티코프는 기만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이 논쟁은 결국 1946년 5월 6일 회의를 무기한 휴회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첫 번째 미소공위는 아무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이 와중에 이승만은 6월 3일 정읍에서 폭탄 선언을 한다. 통일정부는 어렵다.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를 구성하자. 이는 사실상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공표한 것이었고 분단이라는 단어를 처음 공공연히 입에 올린 발언이었다. 전국은 즉각 격동했다. 김구, 김규식 등은 반발했지만 이승만은 이후 서울과 개성에서 연설을 이어가며 단정론을 밀어붙였다. 1년 후 1947년 5월 21일 제2차 미소공위가 재개되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협의 대상 단체를 둘러싼 입장 차이는 여전했고 소련은 여전히 반탁 우익을 배제하자고 주장했다. 미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타협 끝에 과거 반탁했어도 현재는 반탁하지 않으면 협의 대상으로 한다는 애매한 기준이 세워졌지만 실효는 없었다. 소련은 이미 북한에서 친소 정권 수립을 완료하고 있었고 미국은 더 이상 공위에 기대를 걸지 않았다. 결국 10월 미국은 유엔에 한반도 문제를 넘기기로 결정했고 12월 25일 소련 대표단은 평양으로 철수했다. 제2차 미소공위도 실패였다. 이 모든 과정에서 결정적인 쐐기를 박은 사건은 신탁 통치 논쟁이었다. 그 불씨는 동아일보의 오보에서 비롯되었다. 1945년 12월 27일 신문은 소련은 신탁 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이라는 기사를 냈고 이로 인해 반탁운동이 들불처럼 번졌다. 사실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원안은 임시정부를 먼저 수립하고 그와 협의하여 신탁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반탁을 외칠 이유도 찬탁을 비난할 근거도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보와 선동은 이미 전국을 뒤흔들었고 국민의 감정은 이성보다 빨리 달아올랐다. 결국 미소공위는 협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분의 연극이었고 각국이 한반도에 발을 담그고 점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한 시간 벌기였다. 미국은 친서방 국가를, 소련은 위성 국가를 원했다. 이질적인 목표를 가진 두 강대국이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공동관리를 말하는 건 애초부터 모순이었다. 협상의 무대는 그럴듯했지만 그 뒤편의 계산은 냉정했고 치명적이었다. 한반도는 더 이상 통일 독립국가의 실험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냉전의 첫 격전지였고 조선은 그 시험대 위에 놓인 피험자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렇게 협상은 끝났다. 그러나 기만은 시작된 것이었다. 좌우합작 운동, 통일정부를 향한 마지막 희망. 1946년 5월 첫 번째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남한 정치지형은 격동하기 시작했다. 단독정부 수립이냐, 통일정부 수립이냐는 선택 앞에서 나라 전체가 갈라졌고 그 틈바구니에서 두 명의 중간파 지도자가 손을 맞잡았다. 김규식과 여운형. 하나는 상하이 임시정부의 외교부장이자 민족 대표급 독립운동가, 다른 하나는 조선의 가슴이라 불린 진보적 민족주의자였다. 둘은 수십 년 지기였다. 형제처럼 지낸 사이였고 독립을 위해선 좌우를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데 의기투합했다. 1946년 5월 25일 밤 신당동 바치의 집, 첫 좌우합작 회동이 열렸다. 우익 대표로는 김규식과 원세훈, 좌익 대표로는 여운형과 황진남이 참석했고 미군정 측에서도 하지의 특사인 버치와 선교사 아펜젤러가 자리를 함께했다. 회담은 진지했고 논의는 열띠였다. 5월 30일 2차 회담, 6월 14일 3차 회담까지 이어졌고 마침내 좌우합작운동이 공론화되었다. 7월 22일 덕수궁 석조전에서 공식 회의가 열렸다. 김규식과 여운형이 공동주석을 맡았고 좌우 대표단은 매주 2차례씩 회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의 길은 순탄치 않았다. 7월 27일 박헌영은 민전의 이름으로 좌파 5원칙을 일방 발표했다.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 친일파 완전 배제, 애국자 석방, 인민위원회 정권 이양, 미군정 폐지. 우파는 즉각 반발했고 7월 29일 민주위원 명의로 8원칙을 발표해 맞불을 놓았다. 그 내용은 임시정부 수립과 미소공위 재개 요청,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토지개혁, 선별적 친일 청산 등이었다. 이렇게 좌우의 입장은 극명히 엇갈렸고 협상은 첫 단추부터 어긋났다. 그럼에도 여운형과 김규식은 포기하지 않았다. 극단을 끌어당기기 위해, 타협의 문을 열기 위해 그들은 좌우합작 7원칙을 도출했다. 1946년 10월 7일 두 사람은 공동명의로 이를 발표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 지지, 미소공위 속개 요청, 유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 친일파, 처벌, 정치범 석방 및 테러 중단, 입법기구 구성, 언론 결사 출판의 자유 보장이 그것이었다. 이 원칙은 민족적 합의를 위한 마지막 불씨였다. 김구조차 우리는 이 원칙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민당은 격렬히 반대했다. 특히 토지개혁 조항에 분노한 한민당은 탈당 사태까지 맞으며 분열되었고 공산당과 이승만 진영 역시 기만이라며 비난했다. 결국 좌우합작 7원칙은 누구의 전폭적 지지도 받지 못한 채 공중에 붕 떴다. 박헌영은 더욱 강경했다. 미군정이 조선공산당을 탄압하고 있다는 이유로 좌우합작 참여를 거부했고 테러에는 테러로, 피해는 피로라는 구호를 내걸며 지하투쟁으로 전환했다. 조선공산당은 9월 총파업과 10월 대구 항쟁을 일으켰고 유혈사태가 전국을 강타했다. 좌우합작은 그 와중에서 설 자리를 잃었다. 미군정의 태도 역시 결정타였다. 처음에는 여운형과 김규식을 지지하며 자금을 지원하고 회담을 중재했지만 1947년 들어 세계 전략이 바뀌었다. 트루먼 독트린 발표와 함께 미국은 봉쇄 정책으로 전환했고 좌파와는 선을 긋기로 했다. 그 결과 미군정은 한민당과 이승만에게로 기울었고 좌우합작파를 점차 배제했다. 남조선과도 입법의원 구성 과정에서 좌우합작 세력은 소외되었고 입법기관조차도 미군정의 자문기구로 전락했다. 1947년 7월 19일 여운형이 암살당했다. 해화동 로터리에서 트럭에 가로막혀 정차한 차량을 향해 정체불명의 괴한이 두 발의 총탄을 날렸다. 현장에서 즉사했다. 범인은 곧 검거되었지만
사용된 권총이 극우단체 백의사의 단장 염동진으로부터 제공된 사실이 드러나며 사건은 정치적 타살의 냄새를 짙게 풍겼다. 여운형의 죽음은 단지 한 사람의 암살이 아니었다. 그것은 중도라는 가능성, 좌우 합작이라는 유일한 타협의 길이 폭력에 의해 꺾인 사건이었다. 그의 죽음 이후 김규식은 민족자주연맹을 결성해 명맥을 이으려 했지만 이미 불씨는 꺼져가고 있었다. 미국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으로 노선을 확정했고 김구도 좌절 속의 남북협상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좌우합작은 그렇게 통일정부의 마지막 희망이자 가장 찬란했던 허상이 되었다. 좌우합작은 단지 정치적 협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해방된 조선은 스스로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믿음의 실험이었다. 그러나 극단이 소리치고 총칼이 말을 대신하던 시대의 중간의 언어는 들리지 않았다. 결국 그 시도는 실패했지만 그 실패는 한국 현대사의 가장 치열한 질문을 남긴다. 타협 없는 승리는 가능한가? 통합 없는 독립은 온전한가? 좌우합작 운동은 이 질문을 향한 가장 용기 있는 시도였다. 그 답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